클릭룸.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서점 예스24. 시험을 준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, 저는 그때까지 나이가 29, 우리 나이가 30이었나요? 그렇죠, 30이었죠. 30이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냐면, 의지 결핍증 환자다, 이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, 부모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천적으로 그렇게 돼서 후천성 면역 의지 결핍증 환자다,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뭐든지 시작하면 하여간 석 달이 뭐야, 한두 달을 못 넘기고 그만두고, 그때도 이제 일본어도 좀 해보겠다 해서 해다가 그만두고, 하여간 다 뭐 마라톤도 한다고 하다가 좀 그만두고 중간에 하여튼 다 그 모양이었어요. 그래서 그 의지 결핍증 환자였는데, 이거를 조금 제가 제 스스로의 그런 한계를 좀 넘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험에 도전을 해보자,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. 그거에다가 그게 이제 제 주관적인 동기고, 그 다른 객관적인 여건들, 임금이 굉장히 떨어졌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합쳐져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, 그래서 총 보니까 한 3년 반을 공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목적은 이루었는데, 그 합격 자체보다도 제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, 제일 귀중한 것은 그 의지결핍이라는 제 스스로의 진단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게 제일 저한테는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, 조그만 거든 크든 큰 거든 목표를 정해놓고,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뭐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들을 쭉 해가자, 이런 좀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씩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봤어요. 토플 시험 봐서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해서 또 제가 원하는 그걸 또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, 하여간 그리고 이제 다시 포기했던 마라톤도 다시 또 했습니다. 그래갖고 마라톤도 다시 해서 비록 하프 코스지만 하프 코스를 매년 이렇게,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도 매년 뛰었습니다. 뛰어서 하프 코스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래서 마라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운동이어서, 제가 준비했던 시험하고 아주 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, 우리 사회가 되게 원칙이 없는 사회고, 법도 이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렇지 않습니까? 또 목소리 센 놈이 이기거나 돈이 많은 놈이 이기거나, 그죠?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게 많고, 그래서 이제 없거나 돈이 없거나 약간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죠. 우리 사회도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제 또 화가 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, 법원에 가서 해본들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돈을 엄청 들고, 변호사 비용 감당하기가 어렵고,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저항이라는 것은 카드를 바꾸는 거죠. 엿먹어라, 그러고 이제 카드를 바꾸고, 이제 이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그때까지 카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, 그런 분노를 제가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
이렇게 좀 불공평한 사회, 또 원칙이 없는 사회, 센 자, 돈 있는 사람은 뭐 계약을 막 바꿔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, 기존에 갖고 있던 룰, 무슨 제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의 내용을 주장을 해서 법원이 그 룰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쪽 편을,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. 소비자 편을.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희망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같이 사회에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정실이나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비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공감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희망을 보여줬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. 저 혼자. 그래서 그런 소송을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돈이 되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적어도 한 건을 하자. 한 건. 제가 다른 사건이 많지만 한 건씩은 꾸준히 해 나가자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변호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건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껴요. 법정에 가서 떳떳하게 재판장한테도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느끼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변호사죠. 변호사가 이럴 때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계속. 기존에 그런 법률 관련 책들이 많이 있죠. 법률 상식책들이 많이 있는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법률 용어입니다. 용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, 용어가 기본이고 그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응용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용어가 기본인데 용어를 쉽게 일반인들 시각에 다룬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.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책의 기획 의도입니다.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한계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. 법이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쓰이는 말들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법이라는 게.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그 한계 내에서는 한계까지는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. 근데 아직 뭐 분량도 전체 법률 용어에 비하면 뭐 지금 세 발의 피죠. 정말 부족하고, 그리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은 계속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런 좀 올바르고 정확하지만 또 쉬운,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다행히 이런, 그래서 또 인쇄도 봤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이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도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여러모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